한국 정부의 달라진 대중국 외교 때문에 중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해서 한국도 동일하게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비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 외교 변화의 배후에 한미일 3국의 결속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지 Y타임스가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 환95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8일 이 한미일 3국이 최근 개최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 인태대화에 대해서 한미일이 인태대화에서 대만해협 평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발전을 저지하려는 집단적 시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요지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인도태평양 대화는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체스판에 졸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 배경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미국의 조종에 의해서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입니다. 그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 일본, 한국의 정치 군사 동맹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숭중핑은 이어서 인태대화의 본질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과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영내 국가를 자국의 절로 삼으려 한다. 그러면서 한미일 대화가 영내 불안정 요인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한미일 대화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인태대화를 일컫는 것인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위 같은 이런 인도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 3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을 규탄했습니다. 3국은 또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의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 이런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3국이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지적했던 이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재차 겨냥한 것인데요. 이 대목에서 중국이 특히 당황한 것은 그동안 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침묵을 지키던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3국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목 역시 중국으로서는 레드라인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한미일이 과감하게 들고 나서면서 중국은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국을 정말 당황하게 만든 것은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 그동안 묵인해 오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군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차디즈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서 맞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간 중국 군용기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해 왔었음에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을 했다거나
또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항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우리 군은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월 28일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2023년만 133번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0회에 비해서 부쩍 늘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하는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차디즈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 연합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차디즈의 동일 거리, 동일 시간 진입을 해가지고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디즈에 진입할 때 우리 공군 중앙 방공통제소하고 중국 북부정구 또 동부정구 간 설치된 한라인을 통해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차디즈 진입 맞대응에도 중국 측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군이 우리의 카디즈를 침범할 때는 사전 통보도 없지만 우리는 꼬박꼬박 미리 예고까지 하면서 차디즈를 중국군 침범과 동일한 시간과 거리를 감안해서 침범을 하니까 할 말이 없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분명히 당혹스럽게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군의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 비례적 대응을 해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다가 막상 비례성 대응을 해오니까 중국 당국은 정면 대응을 할 수도 없고 또 비난할 명분도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비례성 대응이 중국군의 카디즈 침범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아닌 총리를 내세워왔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인도네시아에 열렸던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함께 참석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불발됐습니다. 미중, 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한중회담만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말 열리기로 했다가 올 상반기에 아마도 서울에서 열리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은 관례대로 시 주석이 아니라 리창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가 이런 비정상을 묵인해 왔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아닌 이인자 총리를 참석시켜 왔지만 이런 비정상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마치 시진핑이 한중일 삼국 정상위에 군림한 황제 같은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진핑의 방안도 비례성에 맞춰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시진핑이 한국을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9년 반 전인 지난 2014년 7월 1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1년 만에 한국을 찾았던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번씩 중국에 갔는데도 시진핑은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비정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안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역시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미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ICBM 발사 당일 북한과 밀착을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 부장이 중국을 방문 중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약속했고 중국 외교부는 군사적 압박은 역효과가 난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정세 악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그저 감싸고만 논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도 이에 비례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안정에 대해서 당당하게 견해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예,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도 당당하게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외교는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군의 카디드 침범에 대한 비례 대응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안정을 거론하는 것도 제대로 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익을 앞세운 실리 외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